피팅을 하러 왔는데. 피팅을 하러 간 자몽젤리. 일단 밥을 먹고. 인간이죠? 몬스터입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서 고민이시라고. 미친 사람이야. 운동도 하고. 네, 이걸로 혼나기도 하고. 그냥 똑바로. 아무튼 그런 완전 다르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팅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 가져오고 망원동의 스카이 스포츠 건물 3층에 피팅샵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돼요. 됐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에서 식사는 처음 해봅니다. 아, 그래요? 볼까요? 이런 것도 찍습니까? 인간적인 모습. 아, 저 인간이죠? 몬스터입니까? 이런 생각이 프랑스인 거의 2배인데 지금 오프닝 해주셔야죠. 제 채널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자몽젤리 TV 자몽젤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안해. 어머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지혁 프로입니다. 네. 와. 오늘은 피팅 받으러 왔는데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오늘 들으러 왔어요. 제 채널처럼 하겠습니다. 좀 저도 날로 먹어야죠. 한번. 맨날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유튜브를 찍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서 고민이시라고.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이런 고민 해주시면 됐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신다고요? 찌르려고. 일단은 오늘 네. 피팅 하기 전에 이 피팅 정보 좀 적어주시죠. 이거 써야 되나요? 네? 체중은 안 쓰셔도 됩니다. 50. 그냥 배출도로 있네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우리 자전거 탈 때 승모근이랑 무릎 통증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허리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장거리 위주의 라이딩이나 언필을 좀 고강도로 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 심플론에서 라이더의 연식이 나오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스램 레그 경량 덕후들이 미친 듯이 사용을 했었죠. 구동계의 트러블쯤이야. 경량만 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다. 요 C포스트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초경량 제품으로 구매를 하셨고 필셋도 AX 라이티니스에 QR까지 경량으로 가는 이런 정성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타이어 25C네 그래도 23C였으면 더 완벽했을 뻔했다. 아무튼 이거 완전 초경량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를 딱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파 힘들고 아파입니다. 자전거를 딱 오자마자 보는 첫 번째는 안장의 포지션이에요. 지금 보면 안장 포지션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기가 수평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올라가 있고. 맞아요. 올라와 있어요. 위 올라와 있다는 것은 골반이 후방경사로 유지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에 여기서 전방경사를 유지하면 이 부분에 회음부가 딱 닿게 돼요. 그러면 압박이 생기겠죠. 아프죠. 네, 그러니까 다시 후방경사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고 배가 말리는 주행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배를 말고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배를 이렇게 바라보실게요. 후방경사를 이렇게 한번 하면요. 몸은 일단 기본적으로 뒤꿈치가 들려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탈 때 몸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두 번째로 보는 게 핸들바 포지션인데 요 탑 부분보다 레버가 많이 아래에 있죠. 네. 많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로 안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타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건 다른 얘기로 레버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스템을 줄여볼까 늘려볼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어때요? 앞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배를 말고 이렇게 타는 거죠.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슈퍼맨은 배라도 피지. 배를 말고 멀리 가는 게 문제가 돼요. 여기를 잡으면 안장의 뒤쪽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못 못 앉죠. 앞쪽에 가는 거예요. 앞쪽에 자꾸 가는 거예요. 앞쪽에 자꾸 가면 페달을 미는 게 아니라 누르거나 찍고 당기는 페달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로? 안쪽 근육으로. 그게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자꾸 앞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 무게가 엄청 무겁잖아요. 이 무게를 중심을 잘 잡으려고 몸을 더 말아. 이렇게. 네, 더 말아. 그리고 이제 전방 주시를 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치켜들어야 돼. 그래서 승모근의 자극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승모근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후방경사 스타일로 주행을 하려면 앞뒤 간격이 좁은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스텝도 낮아. 거리도 멀어. 이러면 지진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피팅이라는 것은 그 스타일을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몸을 잘 편해서 잘 밀어낼 거야. 밀거나 누를 거야. 아니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누르거나 당길 거야를 강제하는 건데 지금은 요 포지션만 놓고 보면 밀어내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는 포지션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과 무릎 우측, 허리 통증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거예요. 허리 통증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허리 통증이요? 왜요?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얘기로 운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운동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가니까 통증이라는 트러블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잘 조율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아픈 거고 허리는 근육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스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스택이면은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안 좋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안 좋은데 이렇게 탄다. 그럼 안장 앞쪽에 앉아서 배 말고 뒤꿈치를 그냥 이빨이 들고 그냥 타는 거예요. 네, 샥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이 로드바이크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드바이크 왜 타십니까? 처음에 딱 타시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원래 브롬톤을 타다가 미베를 타다가 다 저를 따고 가더라고요.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브롬톤을 타고 장거리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드를 타니까 뭐야 이거 이래서 나를 다 따고 갔나 그런 거죠. 그렇군요. 로드를 타고부터 부럽지가 않았는데 통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또 안 아프게 타는 사람이 또 부럽고 빨리 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또 그런 상황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효율이에요.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 이 로드바이크를 선택을 하셨는데 타다 보니까 통증이라는 트러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거냐? 통증 없이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는 이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오늘의 숙제인 거죠. 이거 어떻게 편집하죠? 내가 말했잖아. 이거 편집 안 된다니까. 편집 안 돼. 포기해. 유튜버들은 항상 편집을 걱정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만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를 게 없거든요. 일단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라이더의 체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라이더의 체형 알아야 되고 나의 체형에 맞는 자전거의 구성이 중요해요. 클릿슈즈를 신는 순간 자전거와 내 몸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클릿슈즈의 성격 그리고 클릿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려워. 아니 저는 그냥 이제 피팅을 하러 오면서 허리 통증도 있지만 제가 어필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페달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뭔가 힘은 힘대로 주는데 나가지 않는. 맞아요. 우리가 페달을 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칭에 있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이 12시면 한쪽이 6시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잘 돼요. 미는 걸 잘하면 알아서 잘 당겨질 거예요. 밟는 걸 잘하면 역시 알아서 잘 당겨질 거예요. 잘 당기면 알아서 잘 밀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 반동을 추진력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턴에 더 효율이 높은 주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럼 또 하나, 미는 힘이 세요? 당기는 힘이 세요? 미는 힘이 더 세요. 당연히 미는 힘이 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밀 수 있어요? 맞아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못 밀어요. 뒤꿈치가 들려있고 배가 말린 상태에서 페달을 당기기는 쉽지만 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필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어필뿐만 아니라 주행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가 체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다리 길이를 갖고 있어도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이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허벅지가 짧은 사람이 지금 요 가운데 앉아서 여기서부터 밟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허벅지가 긴 사람이 여기서부터 페달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장이 더 뒤로 앉아야 되겠죠. 네.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근데 얘는 지금 안장이 더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고 싶어도 밀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자전거로 이런 구성에 이 자세가 당기는 것에 강제한 자전거로 무릎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구조가 이런 걸.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클릿 슈즈도 한몫을 하는데 네. 모든 클릿 슈즈는 이렇게 뒤꿈치가 들려있거든요. 네. 근데 이 S워크 슈즈는 뒤꿈치가 다른 슈즈들보다 좀 높게 들려있는 슈즈에 속해요. 뒤꿈치가 높게 들린다는 것은 종아리 근육의 개입이 커진다. 힐 신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얘가 높게 들리면 들릴수록 요 앞에 자극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밀어내는 페달링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당기는 쪽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 종아리만 점점 두꺼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네. 클릿 위치를 뒤쪽으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완전 다 이렇게 네. 내려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조골에 맞춘 피팅은 아니죠. 네, 그건 그렇잖아요. 네. 네.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 중조골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 정답은 아니다.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이렇게 뒤로 가 있다는 건 그나마 이 슈즈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게 맞죠. 뒤로 보내면 발을 밟는 면적이 넓어질 테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양쪽이 대칭이어야 되는데 네. 대칭이 아니에요. 왼발만 빼시네. 네. 여기 클릿 다 붙여보세요. 여기 뭐 새 건데 여기는 뭐 완전 교체 주기가 지났는데. 좋아요. 네. 클릿의 위치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 세팅은요, 네. 자전거 세팅은요, 우리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안 해요. 트렌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면 구조가 그래요. 지금 얘가 셋백이어야 해요. 잘 밀려면. 그리고 그만큼 얘가 뒤로 간 만큼 얘가 짧아져야죠. 땡겨줘야 네. 되는 거죠. 사실 핸들 스템에, 네. 스템입니다. 핸들바의 이 리치가 1cm만 짧아져도 스템 1cm가 줄어드는 거라 얘를 먼저 바꾸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핸들바의 리치를 지금 이게 80mm 이상 나온 제품이거든요. 네네. 70mm 이하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세팅을 할 때 이 탑 부분과 레버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내려가면 그만큼 또 팔이 꺾여서 그렇죠. 체중이 앞쪽으로 갈 거니까 핸들을 누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자꾸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승모근에 통증이 있어요. 손바닥 저림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들바를 누르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핸들바를 누른다라는 건 발을 누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꾸 누르니까 압박이 가는 것이고요. 근데 핸들을 밀면 발도 같이 밀리게 되고 핸들을 당기면 발도 같이 당겨지게 되니까 내가 페달을 밀 때, 누를 때, 당길 때 상체의 역할도 잘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봤더니 스텐은 90mm고 핸들바가 무려 센터 420이 나왔어. 어깨가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아, 형님이십니까? 아니 형님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핸들바예요. 근데 물론 이 3T는 요 밑에보다 위에가 더 좁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한 채서 작게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이것도 여러분들 핸들바도 이 드랍 아랫부분과 레버의 사이즈가 다 다른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거 구매하실 때 꼭 체크를 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랭크도 170mm 쓰세요. 깡패입니다. 깡패.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선수용 세팅이라니까요.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이 칭찬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칭찬이죠. 왜요? 미친 사람이야. 자기 학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포지션으로 100km 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30 탔는데 이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타보시죠. 네. 이 지금 이 자세는요.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못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자세로 지금 타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잘 못하면 그냥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보자마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계속 타십시오. 후방 경사를 유지하고 계실 거다.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 전방 경사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달을 누르거나 당길 확률이 높다. 옆에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는 거면 앞꿈치가 들리겠죠. 밀면. 근데 지금 당기는 페달링밖에 안 보여요. 네. 엄청나게 당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고요. 밀 거였으면 페달을 민다라는 느낌이었으면 스톱! 발이 여기까지 더 스톱! 여기서 뒤꿈치가 내려가야 돼요. 네, 그렇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강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페달을 밀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눌러서 당기는 페달링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꿈치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몸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잘해. 힘이 불필요한 곳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어깨를 보시잖아요. 그냥 쭉 팔이 이렇게 펴져 있죠. 나무처럼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리의 하중이 다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여기로 다 실리는 거예요. 여기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중이 다 실리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어깨 통증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근데 지금 하중을 팔을 핀 상태에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바퀴에 올라오는 충격이 그대로 가서 손바닥 저림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페달을 밀어서가 아니라 누르거나 당겨서 갖고 계시다.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발과 팔은 같이 간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핸들을 밀어볼게요. 핸들을 밀어볼게요. 더.
더 쭉 밀어볼게요. 그러니까 후방 경사가 더 많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지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달이 절대 안 밀려. 여기서 밀려면 얘를 피고요. 이렇게 해야 밀어져요. 이렇게요. 그리고 팔을 내려서 삼두로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팔 모양 바뀌는 거 보이세요? 뒤꿈치가 엄청 내려갔죠. 말도 안 되게 네, 말도 안 되게 내려가잖아요. 이러니까 회음부가 야, 이러고 있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원래 편한 대로 타실게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갖고 자전거를 강제해야 되는데 페달을 밀려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이 앞뒤거리가 너무 머니까 코어가 받쳐주지를 못하죠. 네,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이 안장 뒤쪽으로 가 있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진 않다. 맞아요. 지금 뒤로 가면은 너무 멀어지니까 이게 여기 상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내려보시죠. 이 안장은 제목이 뭔가요? 미믹. 그리고 파워. 자, 파워를 높이려면요. 기본적으로 후방 경사에서 파워가 높아지긴 어려워요. 스쿼트를 해도, 데드리프트를 해도, 벤치프레스를 해도 허리가 무너지는 법이 거의 없죠. 등배라고 해가지고 등이 힘을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근도 코어지만 허리도 코어란 말이에요. 이 허리 코어를 잘 쓰는 사람이 평균 파워를 안정적으로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파워 안장류의 안장 세팅은요. 여기 그리고 안장이 멀어지는 여기 벌어지는 여기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안장 코가 높으니까 전방 경사라면 여기가 회음부가 빡 닿는 거죠. 그래서 악 소리와 함께 남자였으면 알이 금 가는 나의 소중한 알이 금이 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름은 파워 안장인데 자꾸 얘를 편하다고 소파처럼 쓰려고 그래. 목적에 완전히 맞지가 않죠. 엄청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엄청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많이 높게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장의 종류마다 세팅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높죠? 네. 맞아요. 그래도 좀 높아요. 이 영상 보고 이제 또 난리 난다. 안장 저렇게 세팅하면 어떡하냐 또. 막상 해봐요. 편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아래 벽으로 부드드드. 그 남의 영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내 영상에 뭐 공격한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지 내가. 덤벼 이씨. 그리고 대면에서 덤벼. 그리고 관심과 좋아요 얼른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공격은 나한테 하세요. 공격은 나한테 하세요. 조금 올라왔어요. 아직도. 여기를 쪼이니까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은 안장을 최대한 뒤로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보내놓은 상태라 여기에서는 더 만지지 않을 건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사실 크랭크 암 길이가 좀 길다라는 측면이에요. 암 길이가 길면 올라올 때 높게 올라올 것이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니까 이 골반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움직임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안장 하나만 만져볼게요. 한번 올라가서 주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허리를 펴고 그렇지, 가슴을 열고 팔꿈치를 90도까지 내릴 건데 여기가 아니라요. 레버가 이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레버가 이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들을 바꾸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럼 여기 펠빅이 어때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펠빅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배를 말면, 배를 말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지. 이게 자전거 잘 타는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의 펠빅의 위치는 거의 다 이 정도입니다. 자, 다시요. 주행해 보실게요. 페달을 밀 건데요. 네. 밀려면 핸들은 어떻게? 밀고 있어야 하고. 네, 그렇죠. 잘 밀려면. 그렇지, 그렇지. 새끼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밀어낼 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아요. 골반이 다치지 않게. 미세요. 밀어. 밀어. 밀어낼 겁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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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 거예요. 여기로의 힘 모아서. 버티는 거예요. 고속주행을 하면, 즉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체중은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팔로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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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스톱. 여기에서 발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어디에서부터 스트로크가 되냐면 여기에서 밟히는 거예요. 팔 각도가 안정적인 각도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각도를 만들어 놓고 넘겨야 돼. 미세요. 밀어. 쭉 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쭉 밀고 끝. 다시 거기서 밀어야지. 각도 잡고. 네. 반대발. 반대발. 밀고 각도 잡고 밀고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안장이 뒤로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각도가 굉장히 불편한 각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피팅은 주행 자세를 강제한다 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습관을 강제로 고치게 만드는 건데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 피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옛 생각을 하게 되면 피팅을 하면 뭐가 바뀔 거야. 바뀌죠. 강제로 바뀌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밀게요. 미세요. 밀고 밀면 계속 미세요. 이렇게 밀면요. 여기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리는 거 느껴지세요? 네. 이게 느껴져야 엉덩근 쓰는 거예요. 이게 미는 페달링입니다. 미는 페달링. 자, 네. 너무 힘들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자, 이거 터치 좀 할게요.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장요근이 쓰여야 되거든요. 장요근은 페달을 유일하게 돌리는 근육이에요. 10시에서 3시까지 쓰이는 근육인데 얘가 쓰이면 터치 좀 할게요. 이 장요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느껴지잖아요. 이 자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밑으로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허벅지 쪽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포지션은 허리, 엉덩이, 바깥쪽 햄스트링 그리고 장요근의 개입이 커지는 주행 자세예요. 얘가 평균 파워를 다 높이는 애들입니다. 평균 파워를. 왜요? 힘드세요? 지금 발목 각도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일단 다운 튜브에서부터 벌써 힘을 받는 포지션이 다르죠. 순간이 빨라지고 아무래도 이렇다는 그 회전 반경이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아래로 보면 나 지금 11자 페달링 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무릎 모여 있어요. 제 주먹이 닿지 않게끔 골반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골반을 이렇게 닫고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안 높아질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지. 파워는 골반이 열려야 돼요. 얘는 케이던스를 높이는 거고요. 얘는 파워를 높이는 거예요. 골반을 여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지. 밀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골반이 움직이는 만큼의 리듬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호흡은 크게 내쉬면서
후. 몸이 일단 비대칭이 좀 심하긴 하시네요. 네. 엄청 심하시네. 지금 페달형 파워미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밸런스랑 뭐 이런 거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왼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클릿의 위치고 페달링은 맞아요. 그래서 왼쪽에다 뭔가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내리셔도 됩니다. 자, 끊어갈게요. 또 시작이에요. 이거 주행 자세 하나 바꿨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아이 더워라. 그렇지. 엉덩 두세요. 그러면 우리 클릿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면요. 네. 얘는 바깥쪽으로 좀 더 뒤꿈치가 빠져 있고 네. 얘는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오, 심한데요? 완전 심하죠? 심한데요? 이 클릿 위치를 툴에다 두고 봤는데 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자전거는 다 의미가 되게 커요. CTO 앵글 각도 1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각도인데 탑티브에 1cm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스템을 1cm 바꾼다라고 할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CTV 앵글 각도가 몇 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페달링의 효율을 얘기해요. 효율적인 페달링을 얘기해. 내 페달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또 몰라요.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효율적인 페달링 얘기를 해. 아이 뭐가 효율적인데 뭐가 도대체 그런 정보를 알아야 내가 그걸 맞춰서 밀든 누르든 당기든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 그거 밀든 누르든 당기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건데 지금 그 타이밍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나 오른쪽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됐었고 왼쪽이 잘 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말도 안 되는 무게의 장비를 들고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 그 피팅 잡이 오픈한 이래로 최고의 빌런 아닌가? 맹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할 게 마땅히 없어요. 왜냐면 지금 허리를 피고 타면 그래도 이 공간은 이 전보다는 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또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유연성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요, 그냥 앉아보실게요. 앞꿈치 쭉 들고 쭉 내려가 보시죠. 후, 오, 유연성 이 정도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만큼 유연성이 되니까 그나마 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햄스트링 유연성 체크하는 건데 햄스트링이 안 좋았으면 뒤꿈치가 지금의 절반도 못 내려갑니다. 경직이 엄청 돼 있으니까. 그래서 스택이 워낙 낮은 자전거였다 보니까 그래요. 누워보실게요. 이쪽 다리는 완전히 딱 땅에 대를 포고요. 엄청 좋은 겁니다. 오, 왜 이렇게 좋아요? 반대쪽도 한번 다리 쭉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됐어요. 정말 몸이 안 좋았던, 그냥 거의 뭐 피텐 하지도 않았어요. 몸이 안 됐던 분은 이 락킹이 언제 걸리냐면, 햄스트링 락킹이 언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려요. 딱딱해서 이걸 들면 이렇게 같이 와요. 유연성도 있고 강도인데 엎드려 볼까요? 여기에서 손 슈퍼맨 쭉 허리랑 다리랑 팔 한번 들어서 가볼게요. 그렇죠. 이게 되면은 일단 허리 힙은 고정이 된 거죠. 이게 높이가 높을수록. 그러면 얘를 잡고 들어볼게요. 얘를 들어. 발발발발 떨리는 거 보이지? 네, 힘들어요. 네, 이거 힘들잖아요. 네. 이 운동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보강 운동으로 지금 유연성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오케이, 그만.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시작으로 하자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점점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면 자전거 실력은 상당히 향상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정말 다 말말 떨려요 이거. 말말 떨려. 쉬운 건 아니에요. 오 좋은데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결론은 근력이다. 네, 결론은 근력이고 유연성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보시면 SSTC 사이클랩이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저희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깨알은 거를?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일단은 제가 압구정에 있을 때 SSTC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3D 동작 분석 장비로 분석을 하는 건데 초정밀 장비로 피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엘리트 선수, 뭐 동호인, 그리고 뭐 MCT 출전하는 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좀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피팅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99%에다가 한 90% 정도가 다 무릎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그 도대체 무릎 통증이 왜 있는 거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노란 머리는 이제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MCT에서 이제 조금 활동하시는 분의 주행 자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발목을 볼 건데요. 이 발목의 움직임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발목 움직임 각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저는 파란색, 그 MCT 라이더분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보니까 똑같이 페달을 밀고 있어요.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강낭콩 같은 느낌이고 저는 계란 모양이죠.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밀고 있다. 그거는 둘 다 방향은 같다. 이제 페달링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궤적의 차이를 보니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저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페달링을 했고 발목의 움직임이 큰 라이더들은 페달링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트러블을 만들어내기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관성이 언제 좋아지냐면요. 요 구간. 여기에만 힘을 쓴 거예요. 나머지는 힘이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힘쓰고 나머지는 다 로스가 발생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뒤꿈치 각도 한번 볼게요. 뒤꿈치만 볼게요. 뒤꿈치를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다시 쭉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극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극단적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여기에서부터 아까 일관성이 있었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힘을 쓰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건 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요. 결코 주행 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로드바이크 타는 건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통증 없이. 그러기 위해선 일관성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발목의 움직임 각도가 큰 부분이 무릎 통증을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골반이에요. 이 엉덩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무릎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는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아래로. 근데 이분은 골반이 돌아가죠.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요.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건 이 골반이 이렇게 힙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무릎의 일관성이 이렇게 깨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골반을 돌리면서 주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당연히 무릎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건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트러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트러블은 통증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또 이제 이걸 전면에서 보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봤더니 저는 페달링이 거의 11자로 가고 있어요. 근데 페달링이 11자가 아니죠. 당연하죠. 힙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힙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페달을 밟을 때 안쪽, 올라올 때 바깥쪽, 밟을 때 안쪽, 올라올 때 바깥쪽이 반복되게 되면서 무릎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지금 보시면 이거 무릎의 움직임을 보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더. 근데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내려왔네요. 우리 아까 발목 각도 생각해 보자고요. 올라올 때 뒤꿈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 저보다 더 높게 올라오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내려가는 것도 훨씬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데이터예요. 굉장히 어려운 피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맞는지를 처음부터 찾아서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하나의 답이 나와요. 결론은 하나의 답이 나와요. 모든 움직임이 커지는 요인은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어는 보통 여기죠. 복근이죠. 네. 복근이 아니라 허리. 허리였어요. 허리. 자, 또 하나. 요 척추 있지 않습니까? 이 척추가 많이 움직이면 상체, 어깨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죠?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점이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보니까, 척추의 움직임을 보니까 덩실덩실합니다. 덩실덩실. 당연히 어깨의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가 움직이면 여기는 25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제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깨가 많이 움직인다는 건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움직임이에요. 네, 당연히 조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페달링의 집중 자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보면 어때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저는 전방을 보고 있죠. 이건 단 하나의 주행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고 리듬감, 일관성 다 깨진 분들의 공통점은 골반의 위치가, 펠빅의 위치가 저는 수직을 향해 있고 그래서 허리를 잡았고 펠빅의 위치가 후방 경사를 만들어냈어요. 후방 경사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임도 컸고 전방 경사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적었더니 실제로 일관성과 안정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이렇게 타시는 분들을 포지션을 전방 경사로 바꿨더니 상당 부분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방 경사로 타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방 경사로 잘 타려면 내 몸이 충분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복근이 아주 강해야 하고 내전에 있는 근육들이 매우 강해야 하며 햄스트링도 상당히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자세로 잘 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앉아서 얘기했잖아요. 후방 경사로 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똑같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자전거 세팅이 바로 저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점. 네. 안 좋은 건 다 하고 계시네. 왜요? 클릿을 잠글 때 네. 위에서 아래로 잠가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요? 네. 아래에서 위로 잠그면요. 네. 발저림 현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밀착도가 높아지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잠그면. 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아래로 잠으셔야 돼요. 위에 잠고 위에 그리고 잡고. 아래로. 야, 이렇게 자전거를 오래 타셨단 말이에요? 야, 학대범이네, 학대범. 맞아요. 이건데 이렇게 하니까 앞뒤거리가 엄청 가까워져요. 네. 그죠? 똑같은 자전거인데 주행 자세를 바꾸니까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이거는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잡는 데를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네. 허리를 폈으니까 네. 이렇게 밀어야죠. 이거는 여기를 누르는 거고 네. 손 바닥으로 밀 거예요. 손바닥.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네. 내가 전방 주시가 되었을 때 그때 고강도 주행 자세에서 하는 자세입니다. 고강도 주행 자세는 앞뒤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커질 거니까. 허리를 펴고 자세가 낮아지면 이 각도가 줄 거지 않습니까? 네. 일관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세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스택이 낮을수록 일관성과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그걸 몸에서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볼게요. 핸들 밀면서 발도 같이 밀 거예요. 새끼발까? 그렇지. 그렇지. 야, 자세가 이거지. 좋아요. 밀고 미세요. 더 미세요. 계속 미는 거예요. 미는 것만 생각하세요. 미는 것만. 여기 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실룩실룩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여기로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발목 각도 잡으세요. 사실 여기랑 요 엉덩이랑 바깥쪽 햄스트링의 자극이 커져야 맞아요. 바깥쪽 햄스트링의 자극이 없다는 건 충분히 시작점이 밀어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계속 쓰면 아프니까, 통증이 올 거니까, 아니면 살짝 앞쪽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팔도 같이 바뀌어서 눌러. 이제 페달을 누르는 거죠. 엄지발가락으로 누를 거예요. 엄지발가락으로 누르니까 배가 좀 많이 나죠. 네, 이게 후방경사죠. 후방경사로 누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의 자극이 커지게 됩니다. 느껴지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턴은 다시 전방경사로 누를 거예요. 전방경사로 누를 거예요. 새끼발가락에 힘을 주고 쭉쭉 밀어 누르니까 골반이 펴지네요. 그렇죠?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안장 앞쪽에 앉아서 그립이 중요한데 이 두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기세요. 핸들을 쭉 당기세요. 자세 낮춰서 쭉 당기니까 발 어때요? 당겨지네? 네. 그렇죠. 종아리와 안쪽 햄스트링의 자극이 커지게 됩니다. 쭉 당기세요. 쭉 당겨요. 얘가 최대 케이던스 만들어내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근데 지금 거의 이런 자세로만 타고 계셨던 거예요. 작은 근육과 짧은 위치로. 자, 다시 처음 주행 자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가슴 열고 새끼발가락 힘주니까 똑같은 저항이잖아요. 네. 얘가 제일 편하네. 왜 이 쉬운 걸 놔두고 그동안 어렵게 오셨냐고요.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안장의 뒤에서는 전방경사, 안장의 가장 앞쪽에서는 후방경사, 안장의 가운데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만. 맞는 말 있으세요? 아니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그 자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완전히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다 보면은 옆에서 한 마디씩 해주잖아요. 아
발 각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까치발 안 돼요. 그러는데 나 이렇게 해도 힘이 들어가는데. 근데 전반적인 자세에 대한 이런 디렉션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좀 전반적인 그런 거를 봐주시니까 확실히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겠네. 어디를 힘을 줘서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 정도 알아요. 맞습니다. 요만큼 요만큼이야, 알려드렸어요. 지금. 요만큼 알려드렸어요. 요만큼. 박프로님 보시기엔 제 체형은 뭐 어떤 걸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체형이 깡패인 사람,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체형이 너무 좋거나, 그러니까 허벅 종아리가 긴 사람이거나 유연성이 좋은 사람, 햄스트링이 유연성이 좋은 사람. 근데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갖추셨어요. 거의 다 갖췄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못했던,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실력이 금방 향상이 안 됐던 부분이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엄청. 이게 좀 더 빠르게 이 속도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요. 상체를 그냥 한 번에 팍 들 거예요. 둘, 셋. 위에. 빨리 나가자. 빨리. 손 놓으세요. 차려. 클라이머 엘리트 선수가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세팅 그러냐? 네. 이 구성으로. 이 구성. 일단 가벼우니까 6.8kg만 맞춰놓으면 되니까 그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타기에는 쉽지는 않은 거. 내가 지금 로드바이크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페라리 이런 거 아니에요. F1을 사신 거예요. F1을 타고 그냥 열심히 잘 달리셨어요. 시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못 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오늘은 박프로님과 함께 피팅을 받아봤는데요. 왠지 가르침을 받는 것인지 피팅을 받는 것인지 혼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피팅을 한 것은 아니고 네, 자전거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네. 근데 진짜 자전거도 라이더도 고생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역시 결론은 기변밖에. 기변이다. 그쵸, 기변밖에 없죠. 돈 쓰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야, 가져라. 통장. 가져라. 나도 그 행복 느끼고 싶다. 아,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요? 그래, 아니. 이걸 넣어드릴게요. 아니 떨어지면 뭐하냐고. 줍줍은 와이프가 있어 가져가겠지. 애들 영어학원 가겠지. 이거 다 나가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죠? 뭐 공중카도 아니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가세요. 네. 자, 이제 갑니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네.